안녕하세요. 책바구니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김기태 선생님이 지으신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침묵의 향기에서 출판했고요. 주 내용은 마음에 드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엮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짚어볼 부분은 짜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짜증이 많이 올라오거나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또 누군가가 사소한 일에 좀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들어보시고 또 그분을 위한 조언이나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짜증이 나는지. 김기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심 어린 답변글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별 이유도 없이 화를 잘 내시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별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엄마나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당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크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화내지 말아야지,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껏 살아온 걸 돌아보면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짜증을 내고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후회하고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마음속에 짜증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내 마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답변.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왜 자꾸 짜증이 나는지 그 이유를 묻지 말고 그렇다고 짜증이 나는 대로 곧바로 가족들이나 타인들에게 발산하지도 말고 또한 짜증을 억제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이를테면 온화함이나 자비로움으로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짜증 속에 있어 봅시다. 며칠이 걸려도 괜찮고 그보다 더 여러 날이 걸려도 좋습니다. 님은 마침 요즘도 며칠 동안 계속 마음속에 짜증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다만 그 짜증의 이유를 묻지 말고 타인에게 발산하지도 말고 그것을 바꾸거나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억압하거나 억제하지도 말고 다만 홀로 그 짜증 속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언제까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 제 발로 찾아온 이 짜증이 마음껏 있다가 제 발로 걸어 나갈 때까지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어느 순간 문득 생겨났다가 오래지 않아 제 스스로 쓰러지듯이 님 안에서 일어난 그 짜증 또한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냥 그 속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느 사이 제 스스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님이 진실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면 님 안에 잠들어 있던 각성이 깨어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가운데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대물리 받은 그 오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님이 깨어남과 동시에 님 가까이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까요? 다만 이유를 묻지 말고 발산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속에 이 약속만 지키시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에너지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도 에너지이며
분명함과 평화도 에너지요. 혼란과 불안도 에너지입니다. 무기력도 바로 그런 빛깔의 에너지일 뿐이며 당담함과 분노와 짜증도 에너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의 활동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도 사실 다 각각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하나가 생명 에너지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거부되거나 외면당한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 또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요즘도 며칠 동안 계속 마음속에 짜증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라는 님의 말씀을 보면 짜증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짙게 묻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자신이 못마땅하고 싫은 것이죠. 아니요. 님의 그 짜증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단 한 번만이라도 님 자신으로서 그 짜증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깊은 받아들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짜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를 님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감정과 삶을 보다 온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끝나지 않는 갈증 속으로 우리를 내몰 뿐입니다. 얼마를 더 노력해야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쉼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되려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내려지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 부족하지 않은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란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만족하려는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님이 이 모든 사실을 진실로 이해하여 구하는 자의 메마름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풍성함으로 삶이 돌아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라는 책에서 짜증에 관한 부분을 함께 다뤄봤는데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짜증 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